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팔고 옆에 하이닉스만 담았어요. 삼성주주만 또 소외된 걸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뉴스 보고 속이 좀 쓰리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식을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무려 14일 만에 다시 사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팔고 옆에 있는 SK하이닉스만 잔뜩 사들였어요. 같은 반도체인데 왜 삼성만 쏙 빼놓고 하이닉스만 담았을까요? 이러니까 삼성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만 또 찬밥인가 싶어서 서운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삼성이 밀려서 그런 건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삼성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한테는 하이닉스에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든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옆 종목만 오르는 거,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근히 사람 애타게 하죠. 특히 요즘처럼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같이 묶어서 보는 분위기에서는 하이닉스만 외국인이 담았다고 하니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솔직히 뉴스 제목만 보면 삼성은 버림받고 하이닉스만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마음이 철렁하는 게 당연하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서운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외국인이 삼성 대신 하이닉스를 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오늘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를 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뉴스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꾸준히 짚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진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담았느냐? 여기엔 삼성이 못나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미국 시장에도 주식을 상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에 있는 큰 투자자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훨씬 사기 편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국까지 와서 사야 했다면 이제는 자기 동네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산 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아서라기보다 당장 사기가 편해진 쪽으로 돈이 먼저 몰린 겁니다. 삼성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통로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외국인이 이날 하이닉스는 1,700억 원어치 넘게 샀는데 이건 그날 산 종목 중에 1등이었어요. 삼성을 판 것도 미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워낙 많이 사뒀던 걸 조금 덜어낸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삼성의 외국인 지분율이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팔 만큼 팔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삼성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삼성이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환율이에요. 원화값이 크게 떨어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 겁니다. 또 하나는 큰 외국 자금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가 겹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난달 말로 거의 끝났습니다. 삼성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이제 거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자,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를 담았지만 삼성한테는 하이닉스가 절대 못 따라오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완제품이에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주력이고 거의 전부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좋으면 확 뜨고 꺾이면 같이 꺾여요. 오르내림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성은 반도체도 만들면서 그 반도체로 완성된 물건까지 직접 만들어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죠. 반도체 시장이 잠깐 쉬어가도 이 완제품들이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만큼 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완제품 쪽에서 아주 큰 게 하나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달 22일에 삼성이 영국 런던에서 큰 행사를 열어요. 새 제품들을 공개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안경처럼 쓰는 컴퓨터,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걸 갤럭시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쓰고 다니는 인공지능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요, 안경만 썼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인공지능이 알아보고 길도 안내해주고 외국어도 실시간으로 통역해줘요.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엔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까지 들어갑니다.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 안경 브랜드들하고 손잡고 만들어서 기계처럼 투박한 게 아니라 그냥 멋진 안경처럼 쓰고 다닐 수 있게 했어요. 무게도 일반 안경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값도 처음 나오는 물건치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카드냐? 지금 이 스마트 안경 시장은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라는 회사가 10개 중 7개를 차지할 만큼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이 구글하고 손잡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삼성은 원래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건 잘 만들기로 세계 최고예요. 거기에 구글의 인공지능이 얹히는 거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상대가 나타난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완제품 카드는 하이닉스한테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만 파는 하이닉스와 반도체로 새 시장까지 여는 삼성. 지금은 수급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을 것도 있어요. 요즘 시장 한편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와요. 이걸 어려운 말로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냥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걱정이 맞는지 아닌지 진짜 답이 나오는 날이 코앞에 있어요. 이달 23일에 삼성이 이번 실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회사가 직접 앞으로 반도체 값을 어떻게 보는지, 다음 사업 계획은 뭔지를 입으로 풀어줘요. 바깥의 추측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말하는 걸 그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 큰 증권사는 지금 이 반도체 좋은 시절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고점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결국 그 답은 이달 23일 회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산 건 삼성이 밀려서가 아니고 삼성한테는 갤럭시 글래스라는 새 카드가 있고 이달 23일에 업황에 진짜 답이 나온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 두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신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다만 이걸 알고 그날을 맞는 사람하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놀라는 사람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 샀다는 한 줄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삼성이 쥔 카드하고 다가올 두 날을 차분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짚어드린 이런 것들, 수급이 왜 갈렸는지, 언제 뭘 봐야 하는지, 이걸 개인이 매번 스스로 챙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어딘가에 나와 있죠. 문제는 그 수많은 뉴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걸 골라내고 정리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낮에는 생업이 있고 저녁엔 지치고 쉬는 날엔 쉬어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언제 이 많은 정보를 다 읽고 추려서 정리하고 계시겠어요? 큰돈을 굴리는 쪽은요, 이걸 대신해주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혼자서 생업까지 하면서 다 해야 하니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총알, 그러니까 투자할 돈입니다. 개인은 이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미리 알아도 잘못된 자리에 돈을 다 넣어버리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받쳐줄 돈이 없어요. 큰 손을 실수해도 다시 채우지만 개인은 그 한 번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죠.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는요. 서운한 마음에 급하게 팔았다가 반대로 오르면 크게 후회해요. 가진 돈이 적을수록 이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정된 돈을 잘 쓰시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하시는 돈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다르게 보내드려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가진 돈에 따라 지켜야 할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30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께는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춰요. 이 시기엔 크게 버는 것보다 종잣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3억 원 넘게 굴리시는 분께는 이미 모은 돈을 지키면서 어떻게 더 키울지 그 관점으로 짜드립니다. 지킬 게 많은 분한테 무리한 방법을 권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300만 원까지, 300에서 700, 7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이 5구간으로 나눠서 각자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에요. 100% 무료입니다. 어디 비싼 강의 팔려는 믿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주님들이 큰손들한테 정보에서 밀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시장 보면서 정리한 걸 그대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딱
딱 남겨주세요. 그 다음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양식의 정보를 적어주셔야 그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왜 이렇게 미리미리 챙겨두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딱 보여주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는 기술인데요. 아까 인공지능 안경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20-30%가 전기값으로 나갑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이 전기 먹는 양은 더 무섭게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전기를 덜 쓸까?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을 삼성이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삼성 연구진이 저장용 반도체가 쓰는 전기를 최대 96%까지 줄이는 원리를 밝혀냈어요. 쉽게 말해 100을 쓰던 걸 4만 써도 되게 만든 겁니다. 이걸 강류전체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전기를 엄청나게 아끼는 반도체로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전기를 아끼려면 용량을 좀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용량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기만 확 줄였어요. 그동안 안 풀리던 숙제를 발상을 뒤집어서 풀어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회사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연구진 34명이 매달린 결과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과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기술이 지금 당장 제품으로 나와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원리를 밝혀낸 단계고 실제 제품이 되는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돈은요, 이게 참 묘합니다. 기술이 다 완성되고 제품이 팔린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의 가치를 시장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리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다 이거 되겠다 싶을 때는 이미 값이 다 올라 있어요. 정작 큰 돈은 다들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 씨앗을 미리 알아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세상이 다 알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요, 오늘 말씀드린 그 전기 아끼는 반도체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엮여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담아드립니다. 무엇보다 방금 짚어드린 이달 그 두 날 있잖아요. 언팩하고 실적 발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점까지 자료에 정리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날 혼자 헤매실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더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다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짧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 대신 하이닉스를 담았지만 그건 삼성이 밀려서가 아니라 그저 사기 편한 쪽으로 돈이 먼저 간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삼성한테는 하이닉스에 없는 새 카드가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러니 헤드라인 한 줄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달에 다가올 언팩하고 실적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언팩에서 실제로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